대마초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어떤 약초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암 그리고 조울증, 우울증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를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자. 공개적으로 양지로 끌고 와서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민주사회라며. 그러면은 아까 자메이카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자메이카 갔던 시절이 몇 년도 정도였죠?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아, 그럼 이제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 뭐 활동을 하시던 와중에 그 대마초로 걸리셨 파동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2010년,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2010년도에 갔다 왔지. 아, 큰 집에. 감방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감옥에? 나름 갱스터야. 그러니까 스트리트 크레드가 확실히 있으신 분이네. 그러면 대마초를 뭐 한국에서 그냥 피다가 적발되신 거예요? 적발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어쨌든 적발이지 뭐. 네, 한국에서 적발을 하니까 법에 저촉됐으니까. 그 카나비스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참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네네. 아무튼 그때 그 질문으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같이 놀던 친구들이 네네. 적발돼서 같이 이제 물려 들어간 거지. 줄줄이 약간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라 그러잖아. 굴비 깨듯이 같이 들어가서 네. 그래 난 그때 당시만 지금도 그럴 테지만 한국 법이 그래도 나름 좀 멀씨가 있다고 생각해. 네네네.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난 삼진 아웃이었기 때문에. 이미 걸리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레벨 소울이어 갖고 네네. 이게 왜 나쁜 거냐. 그래서 막 무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공연에서는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기획자가 굉장히 난감하게 했던. 이미 걸리셨던 전적이 있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였지. 걸리기 전에도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레게 뮤직이니까 또 무대에서 담배보다 진짜 힙합이셨네요. 좋은 게 그 허브인데 이거 허브라고 부르거든. 네네. 허브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획자분은 가정이 있는 기획자였는데 잘릴 뻔했지.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일 이후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좀 바람직하지 않고 되게 아티스트로서 좀 이기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좀 배웠어. 근데 그 대마에 대해서 나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한국의 미디어 프로파간다가 좀 너무 본질과는 왜곡된 그런 프로파간다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게 계속 악마와 범죄화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허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장 극적인 그 특성을 굉장히 좀 부풀려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그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음악을 하지 않는 아니면 음악하는 친구들조차도 어떤 대마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한다거나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하면 진짜 사람 맛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내 경험상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집중력이나 어떤 예술적 상상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축제나 제사에서는 항상 모시던 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접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게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던 풀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정보들은 얘기하지 않은 채 마치 이게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마약처럼 얘기한다는 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이 허브에 대해서 그 풀리고 있고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 한국에서만 계속 그걸 악마와 범죄화한다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그 제일 이슈가 이 허브가 나쁘다라기보다 이 허브가 중독성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잖아. 사회적 네. 우려. 근데 나는 중독이라는 건 오히려 그 되게 불건전한 사회일수록 많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인 것 같거든. 사회가 되게 불건전하고 되게 모순적이고 그런 게 상식이 됐을 때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더 많이 어떤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 중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허브가 중독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 지금 뭐 주변을 보면 뭐 치킨 중독, 콜라 중독, 뭐 야동 중독, 네. 뭐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 그렇죠. 술, 담배도 뭐 커피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회 분위기가 사회의 어떤 뭐랄까 좀 모순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인간이 만든 고농도의 그런 강력한 그 쾌락을 위해서 만든 그런 약들이 아닌 이상해야 네. 간자가 중독이 된다는 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바쁜 도시 생활에 느끼는 어떤 압박감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릴렉스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방방 뜨는 게 아니고 막 방방 뜨면서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차분히 앉아서 음악을 듣고 서로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선 나는 대국민 보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허브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너무 많은 난개발로 인해서 생태 밸런스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뭐 아토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런 세대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좀 더 그린하게 네. 그 생태를 복구할 수 있고 그 심지어 뭐 그 피터 토시의 리갈라이즈라는 곡을 들어보면 네. 이게 천식에도 좋고 그다음에 파킨슨병과 실어증 그리고 ADHD 그리고 내상 외상 특히 암에도 되게 좋은 약으로 쓰일 수 있는 효과가 되게 많이 입증돼 있거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점차적으로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나쁜 풀이라고 해서 얘기하면 그런 양면성을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건 되게 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내 몸에 그 것들이랑 만나서 어떤 케미칼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네. 그런 자세한 맵을 좀 설명해 주면 선택을 하거나 말거나 본인의 어떤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보고 난 그만큼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해. 네. 그냥 막 집어갖고 막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선택할 수 있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좀 위험한 풀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을 건드린다는 건 너무 생소하고 뭐 술 취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사람의 정신을 건드리는 거지만 그렇죠. 그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거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진 않잖아. 마치 자메이카 사람들이 맥주 2병 이상 안 먹는 것처럼 자메이카 사람들 오히려 또 술을 많이 안 먹는 거. 자메이카 사람들은 맥주 2병 이상을 잘 안 마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대. 근데 오두막에만 가도 아저씨들이 계속 썰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충격 먹었던 건 킹스턴 마켓에 갔는데 양파, 대파, 허브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채소 팔듯이.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 이게 야채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걸 사서 피는 거야 아니면 요리에 뭐 피라고 파는 거야? 피라고 파는 거지. 잘 말려갖고 그렇게 해서 팔고 있는 걸 보고서 난 아주 충격을 먹었어. 정말 재밌는 광경이었어. 야채 옆에 당근 옆에 허브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악마화하거나 범죄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자메이카 사람들은 늘 노래에서 코케인이나 그 외 드럭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일으키거든. 나는 오로지 간자만 펴. 나는 허브 스모커야. 코케인 같은 건
브레인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하지 않아. 너도 알지? 내 스타일을 알지? 이런 식의 어떤 가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뮤지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인식이 있고 경각심이 있다면 간자에 대한 어떤 자연에서 오는 그 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미국에서 이제 그게 범죄화되면서 항상 나오는 게 게이트 이론이잖아. 네네네. 그 허브를 통해서 뭐 다른 하드드러그로 넘어간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이론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 관계적으로 되게 좀 소외되어 있거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넘어가지. 그쵸. 되게 친구 관계가 좋고 자기를 충실하는 사람들은 어떤 쉬는 시간에 그걸 피거나 음악 들을 때 아니 친구들 만나서 같이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때 그렇게 이용하지. 그쵸. 과하게 이용하는 사례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사람 마음의 마인드 스테이트의 문제이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나쁜 어떤 데몬 그런 면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젊은 세대한테. 이게 대마초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대마초라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어떤 약초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은 암 그리고 조울증, 우울증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를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자. 왜 안 될까? 왜냐하면 국제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어야 하잖아. 약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이걸 더 나쁘게 보게 되는 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 뭐 권리에 따른 책임도 있겠지만 왜 접할 수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우리 모두 다 궁금하잖아. 뭔가 한국에서 되게 이 대화조차 하는 거가 엄청 금기시되어 있는 뭔가 주제여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뭔가 제 생각에도 약간 저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사실 진짜 뭐 그냥 맥주 같은 정도의 인식이고 뭐 고등학교, 대학, 중학교 때부터 피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전 심지어 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곳에 다녔지만 다 되게 피는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지금 엄청 성공해가지고 다 전문적으로 다 잘 살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이 막 이상한 마약의 길로 빠져들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되게 전혀 그런 인식이 아니니까 아예 되게 엄청 하드드러그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뭔가 잘못된 된 건데 이거에 대한 논의조차 아무도 하지를 않으니까 그 인식이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린. 근데 그 상태로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제 대중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게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트렌드에 민감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들도 한국 콘텐츠가 막 이제 1등 할 정도로 엄청 앞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봐도 대마초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금방 습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좀 어른이 되면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법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나도 그렇게 바라는데 아직 한국에서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허브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어머니가 엄청 우시더라고. 그때 이제 나는 좀 생각했던 게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데 굳이 이걸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쵸. 근데 그 생각 이후에 좀 지나서는 왜 이걸 단순히 흡연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우셔야 되는 그 내가 갇히고 어머니가 우셔야 되는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 왜 태국만 하더라도 콘서트 가면 뭐 그냥 다 굴뚝이잖아.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범죄거나 중독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다들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다 공부한 학생들이고 그 어떤 잔치판 구판 와서 자기를 좀 릴렉스하게 내려놓고 자기 표현을 또
되게 멋있게 하고 그런 속에서 삶이 어떤 순환되고 좀 환기되는 건데 술이라는 거는 사람을 그러니까 좀 너무 격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한국처럼 뭔가 도시의 템포가 빠른 상태에서는 네. 술은 내려준다기보다는 더 뭐랄까 더 추동하는 것 같거든. 더 빨리.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나는 좀 풀이 훨씬 더 좋은 우리 사회에 특히 네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이건 내 경험이기도 해. 네네. 한국 사회에서 너무 그것들을 나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숨어서 피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 친구들이 중독이 돼 실제로. 아. 이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무슬림 국가에 내가 아는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네. 무슬림 국가는 다 허브를 맨날 피잖아. 아버지부터 뭐 아 그래요? 아들까지 거기는 허브가 그냥 어떤 제사 걔네 뭐 해시시 뭐 이런 거 그치. 피죠. 네. 뭐 그래서 그게 전통인데 술을 먹으면 큰일 나. 맞네요. 네. 근데 술을 먹고 싶은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2시간씩 끌고 가고 사막에서 어떤 지역에 가고 뚜껑 열고 거기서 병리치를 몰래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냄새 다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중독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걸 너무 갈망하게 되고 나 저거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넘길 수 있는 건데 너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마인드셋이 돼버리는 네. 그런 게 굉장히 비극이지.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되게 멋있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축되고 그렇게 되잖아. 사실 한국에서 허브를 사용한다는 건 되게 기분 좋자고 하는 건데 되게 그 기가 죽어. 아주 기분이 나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양지로 끌고 와서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민주사회라며.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애티튜드여야지 지금 난 이 시대에 이 세계의 어떤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맞다고 생각해. 네네. 그래야지 이 풀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난 보거든. 네네. 그 젊은 친구들인데 네네. 내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먹다가 옆 테이블에 들은 건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스눕독이 왜 랩 잘하는 줄 알아? 피우니까 잘하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걸 피우면 아티스트적인 포텐이 터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네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네네.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영양제 같은 건 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걸 피운다고 이렇게 어버버 된 사람이 갑자기 뭐 랩을 막 한다거나 연주를 까리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되진 않잖아. 네네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너무 쉬쉬하니까 자꾸 그런 식의 어떤 상상력과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갖게 되는 게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쉬쉬할 게 아니고 양지로 갖고 나와서 좀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의료 대만은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잖아. 일본만 하더라도 CBD 같은 경우는 다 처방해 주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CBD 그것만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들은 바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김만아님은 그 대마초를 하셨을 때 좋은 영향이 더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량이 중요하다고 봐. 주량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자메이카를 갔다. 근데 자메이카는 뭐 사람들이 계속 되게 많이 피고.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자메이카에서 사람들이 다 필 것 같은데 안 피는 사람들이 또 점점 많아져. 그게 너무 쉽고 일상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걸 피는 사람들도 있고 레게 아티스트들하고 다 피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아저씨는 그냥 안 펴. 그냥. 그리고 나는 그 아저씨들이 완전히 이렇게 하이가 된 상태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주 멀쩡한 상태에서
딱 레코딩을 하고 네. 쉴 때 딱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피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량을 잘 체크해야 된다고 봐. 안 그러면 오버도스로 가서 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술을 배울 때 그 주도를 배우잖아. 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네. 마찬가지로 이 허브도 네. 그런 어떤 경험 있는 사람이 좀 이끌어줘야 된다고 봐. 네. 안 그러면 한국의 그 애들처럼 고등학교 애들이 피는 것처럼 네. 맨날 깍깍깍 웃고 뭐 웃기는 영화 보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난 호주가 아주 젠틀하다고 느낀 게 그 마리화나에 대해서 어떤 광고가 있냐면 Don't waste your time이라고 그 써져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하긴 하되 이게 네 인생에 되게 네 인생을 소모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네. 이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담배는 뭐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렇지. 이런 것처럼. 네. 왜냐면 이게 좋게 얘기해서 어떤 예술적인 그 에이블리티를 이끌어줄 수 있지만 또 거기에 젖어 있으면 네네. 계속 인생이 허비되는 경우도 있거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양면성이 있듯이 또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으면 다크 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 평소에 소주 한 잔도 안 마신 사람이 막 하루에 막 5병씩 먹는 사람이랑 같이 술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외국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그런 자리에 본의 아니게 있게 된다면 자기가 마음 안에 이게 좀 죄책감이 든다거나 이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궁금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의 주량을 좀 알아보고 아니면 상대한테 그 상대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그 주량을 좀 체크할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좀 현명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 빼고 외국을 나가면 젊은 친구들은 맥주와 허브잖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빼고는 뭐 다들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남용을 하기보다는 좀 자기의 주량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삼는 거.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았다.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오버하면 힘들다. 뭐.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제 그걸 굿 퀄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굿 퀄리티를 했을 때 이 자신감이 막 올라올 때도 있거든. 네. 근데 그때 오버하면 그 다음날 이제 이불킥 하는 거지. 아, 존나 꼴값 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잡는 거. 그것도 어떤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어떤 기술이 아닐까.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그 생태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우리 세대는. 그럴 때 이 허브라는 건 정말 빠질 수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국에서 불법화된 데 살지만 띵크 글로벌이라는 말이 있잖아. 좀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한번 좀 그 풀에 대해서 한번 자기의 어떤 관점을 가져보는 그런 시각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더 지구촌이 될 텐데 말이야. 네네. 한국에서 잘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를 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뭔가 나중에 뭔가 역사적인 인터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렇게 된다면 좋겠어. 나는 너무 불법화된 데에서 와갖고 그걸 허겁지겁 먹다가 탈이 안 나길 바래. 너무 좀 어려운 일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술도 그렇듯이 뭐든 그렇겠지. 네. 햄버거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치킨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콜라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의 밸런스를 찾으면 뭐가 문제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된다면 정말 나도 아주 영광이겠고. 네. 다시 이제 김하나님의 음악 커리어로 좀 돌아가서 아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적인 걸 찾으시다가 이제 굿을 이제 찾게 되셔서 굿 사운드를 이제 많이 이제 흡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뭔가 약간 그러면 I&I 장단에서 막 세타령 막 그런 노래도 그때 좀 영감 받은 게 섞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브레이크 네. 타임을 가지기 전에 내가 네. 존칭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지금 바뀌었어.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사이에 친해졌구나라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맞아. 네네. 아이나의 장단은 네네네. 그때 자메이카의 그 경험 이후로 네. 레게 덥 음악에 한국적인 컬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밴드였어. 네네. 근데 아이나의 장단이 음악이 너무 좋고 그랬는데 아이나의 장단이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할 무렵에 내가 들어갔던 거야. 감옥에. 그때 그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팀이 해체되고 그래서 뭔가 그 앨범이 되게 도판 사운드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이런 걸 했다고? 약간 그 앨범이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알려지고 그 페스티벌에서 이제 그 콜이 있을 때 그때 딱 맞춰서 내가 딱 들어가게 됐지. 그래서 그 이후로 장단 멤버들은 흩어지게 되고 프랑스와 그 친구는 아이가 생겼는데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프랑스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이후에 장단 같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윈디시티에서 이게 덤믹스 같은 거를 계속 내고 그 장단은 나한테도 아주 특별한 앨범이야. 정릉의 그 추운 데서 진짜 그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혹시 알아? 뭐 막 약간 철기와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얇은. 그 정릉 달동네에서 그때 살았었기 때문에 그 수유동 작업실에서 레코딩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프랑스완의 집에 가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친구 집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막 맞아. 분이구나. 네, 그 당시구나. 그 연탄 난로를 뗐거든. 근데 연탄 난로를 알겠지만 그 주변만 따뜻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아갖고 있다가 그 스피커 앞으로 가갖고 이렇게 손을 불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나. 정말 재밌었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생스러운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짜 뭐 우리 캐시디 군도 알겠지만 그 음악에 그 뭐랄까 완전 몰입돼 있으면 그 외부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진짜 그냥 어떤 즐거움이 더 크잖아. 그런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앨범이었어. 그 제작 과정이. 뭔가 그 음원 사이트에서는 미니 앨범 초반에 냈던 그건 들을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 딱 두 프로젝트가 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는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못 듣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나의 장단 처음엔 이름이 아이나의 장단 사운드 시스템이었어. 네네. 그래서 EP를 하나 냈거든. 컬처 트리라는. 그게 뭐 반응이 좀 세계적으로 좀 있었다고 막 다른 나라에서 좀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혹시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제가 CD를 좀 저도 팔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들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앨범이 뭐랄까 재밌는 건 그 레게 컬처는 되게 뭐 펑크나 하드코어 씬처럼 되게 좀 끈끈한 게 있고 그 루첸 컬처라고 하잖아. 자기가 사는 동네의 어떤 전통 문화를 레게에 담아서 표현하는 걸 되게 좀 힙하다고 이제 생각하지 그 공동체에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의 많은 루첸 컬처, 베이스 컬처에서 그 앨범을 되게 좋아해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아이나의 장단 그 가이던스 앨범을 만들 때도 그 마스터링을 영국에 있는 컨시어스 사운드라는 곳에다 보냈거든. 근데 그쪽 사운드 그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듣더니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앨범이라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았어. 마스터링 가격도 나가는데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끈끈한 어떤 우리가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끈끈한 연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지. 그래서 아이나의 장단은 그 외국에서도 되게 레어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소가치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그 베이스 컬처에서 좀 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있으시고 갔다 오시고 나서는 혼자서 좀 활동을 많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스튜디오 왔는데 뭐 그냥 스튜디오에 뭐 거무줄 쳐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이 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또 본국으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을 좀 추스릴 길도 없고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때 지금 나랑 같이 윈디스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국산이를 만났어. 네. 퍼커션의 국산이. 그 친구하고 다시 윈디시티의 3기 멤버를 꾸렸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못입니다. 네네네. 앨범 EP야 미니 앨범. 그거 들어보니까 그게 또 좀 한층 더 한국적으로 약간 좀 더 한국인들한테도 익숙한 사운드가 섞인 느낌의 네 약간 그렇게 그런 게 맞나요? 좀 그 세타령 때보다는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들을 수 있는 네네. 그 정릉에서 만든 거였는데 네네. 그 앨범이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좀 더 한국의 루치 앤 컬처에 한 발 다가간 그런 앨범이고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야. 특히 이박사 씨랑 같이 한 우주몽키는 너무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어. 네네. 그때 이박사 씨를 처음 뵀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모여갖고 연습을 했거든. 근데 이박사 씨가 연습을 또 하냐는 거야. 레코딩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박사 씨는 그동안 딱 스타트하면 리허설 없이 바로 레코딩을 하셨던 분이었던 거야. 그 음반을 다 프리스타일로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냥 음악 딱 나오면 바로 프리스타일로 들어가고 1시간짜리 앨범을 딱 마치고 그때 알았어. 그분의 그 장난 아닌 실력을. 와, 진짜 신기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나도 벙쪘지. 지금 리허설인데요. 그랬더니 뭐 지금 녹음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에요, 아저씨.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 와.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박사 씨 어떤 작업 스타일을 좀 알게 됐고. 영감도 좀 많이 받으셨고. 많이 받았지. 이박사 씨 좋아 이거랑 미쳐 이게 완전 애들이 연주할 때 그 소리 나오면 완전 더 신나지고 그런 애들이 하나로 완전 바이브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박사 씨는 젊었을 때 이 뽕짝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접이 좋지 않잖아. 그 관광버스 안에서 아주머니들 상대로 프리스타일 하고. 그게 원래 뽕짝의 그 약간 루츠 같은 거예요. 그치. 그게 되게 재밌는 건 그 세대 사람들이 뽕짝 음악을 되게 아직도 공원 같은 데 가면 어른들이 뽕짝 틀어놓고 뭐 휴게소 같은 데도 계신데 뽕짝을 좋아한다는 거를 되게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지.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컬처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약간 좀 그 사람들한테 내보이기 좀 부끄러운 그런 어떤 좀 알 수 없는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박사 씨는 프론트라인에 서갖고 조화를 하신 분이라 그 뭐랄까 현장에서 단련된 그런 스킬이 대단하셨어. 아니 그 약간 음악 좋아하거나 약간 힙스터 친구들한테도 되게 유명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이 박사님이랑 이제 김 반장님이랑 같이 이제 공연하는 그거 아시죠? 되게 막 조회수도 엄청 높고 한데 저도 최근에 그거 다시 봤는데 되게 그 같이 보던 친구랑 얘기했던 게 막 김 반장님이 이제 약간 인디씬에서는 약간 리빙 레전드인데 여기서는 약간 선배님의 눈치를 약간 보는 느낌이 유일하게 있는 영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이 박사 씨랑 같이 연주하면 리허설을 한 거랑은 그 내가 프리스타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프리스타일을 하셔. 그 즉흥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딱 들면 바로 글로 넘어가야 돼. 연주하고 있다가 이 박사 씨가 사인을 주신다 그러면 바로 글로 넘어가는 그런 순발력이 모두한테 필요한 거지.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혼자서 공연하다가 끝내시고 이제 밴드는 원래 이제 같이 이렇게 보컬이랑 마무리를 하는데 빨리 끊으라고 막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끝났다고 약간 연주 그만하라고 막. 이 박사 씨는 내가 봤을 때 레게 가수야. 뽕짝이라고 하는 게 레게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레게도 그 뭐지 비트 하나 틀어놓고 계속 노래를 가수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노래하는 것처럼 한국식의 어떤
그런 레게 컬처라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이박사회 씨의 뽕짝 매들린 것 같거든. 그래서 이박사회 씨는 진짜 단련된 사람이라 그런 어떤 연습을 해서 뭔가 만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걸 자연스럽게 레코딩한다는 개념에 더 가까운.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나는 좀 힙합이라면 저런 게 힙합이 아닐까. 그렇죠. 요즘 또 막 다 프리스타일로 녹음하는 게 약간 미국에서는 좀 더 추세거든요. 그렇구나. 저도 최근 앨범은 가사를 아예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을 이제 여러 번 해서 이제 약간 분할 녹음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가사를 아예 안 쓰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막 계속해서 거기서 오는 뭔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막 단어들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느낌이 되게 프레시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냥 생각해서 쓴 단어랑 또 다른 느낌의 그 약간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누적돼 있는 거잖아. 그 라이브러리들이. 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딱 이렇게 레코딩하는 순간에 그게 딱 나와버리는 네. 그런 면에서 이박사의 씨 프리스타일이랑 되게 좀 닮아 있네. 네. 그럼 이 박사님이랑 협업하신 것도 이제 한국적인 걸 찾는 이 프로세스의 일환 같은 거. 그런 어떤 여정 중에 하나였고 네. 운이 좋게도 이박사 아저씨가 먼저 제안해 주셔갖고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어. 네. 그럼 저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오리지널티 있는 원조 레게에서 좀 한국적인 레게로 오시면서 뭔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런 컨셔스 스탠스 변화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변화가 있었지. 왜냐면 이전에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좀 더 우리나라 전통과 굿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매료되면서 내가 느꼈던 건 내가 어떤 하나의 현상만 보고서 그거를 전체로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됐어. 내가 뭔가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어난 그 현상들이나 어떤 피지컬들에 집중한다기보다 좀 더 스피리추얼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 존엄이라는 게 있고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거나 뭐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구라는 자원은 우리 모두한테 평등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한쪽만 많이 쓰고 한쪽은 못 쓰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그 생태적인 조건들 있잖아. 우리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위에 어떤 뭐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돈 때문에 다 파괴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인간 한 명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전에는 좀 이건 잘 됐고 이건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정말 좋은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뭘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좀 더 다 같이 이루어올 수 있는 방법을 뭐 찾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어떤 레게 컬처의 큰 영향이기도 하지. 레게 컬처에 난 힙합도 그렇지만 힙합은 어떤 음악의 작법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소위 말하는 정신적 방향성은 레게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 레게에서 얘기하는 그 좀 소박함, 뭐 액티브 푸어라고 할까, 좀 자발적 가난함, 그리고 무소유 같은 느낌의. 그게 우리나라 말로 무소유면 좀 너무 좀 헤비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약간 좀 자발적인 청빈, 그러니까 좀 덜 쓰고 덜 소비하고 좀 그린 이 어떤 자연 생태와 함께하는 삶을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그 내가 함부로 막 판단하고 재단한다기보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런 관점으로 좀 바뀌어가면서 방향성을 좀 찾는달까? 개인적으로 레게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디오피아 그 왕이 있는데 그 킹 실라시아이라는 분의 이름은 되게 레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His Imperial Majesty 할리 킹 실라시아이 First King of King Lord of Lord 그분이 그
실제로 뭐 신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거보다 그분이 실제로 60년도에 60년도인가 아무튼 그 세계전 전쟁을 예견하면서 한 유엔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앞으로 음악이 가야 될 방향성, 레게 음악이 뭔지 좀 알게 될 거야. 그분이 말씀하셨던 스피치가 나는 아직도 감동적이거든. 난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뭐 여윤영 선생님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프리덤 파이터들이 있었잖아. 네. 그런 분들과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His Imperial Majesty Emperor Haile King Selassie가 그래서 말했던 그 스피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꼭 찾아봐. 네, 이따가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한번.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We must become a member of a new race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 된 인류 같은. 네. 이전처럼 어떤 인종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걸로 서로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과 어떤 뭐랄까 문화적인 어떤 연계성을 찾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이뤄내는 그런 뉴 레이스가 돼야 된다. 그 말도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반말리가 살아생전했던 인터뷰들이 되게 많잖아. 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레게 음악에 좀 깊어지다 보니까 반말리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했는지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 그 사람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어.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을 때 모습이 되게 막 자연인처럼 이제 비춰져가지고 뭔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시절에 그런 삶도 약간 그런 철학에 이제 많이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네. 이미 그때는 레게 그 루츠 앤 컬처에 굉장히 많이 그 뭐랄까 몰입돼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가난하게 산다, 뭐 달동네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텐 그렇게 뭐 뭐랄까 나를 자극하는 말이 전혀 되지 않았어. 나는 어찌됐든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정릉 달동네 집에서 재밌게 살았어. 레게를 연주하면서. 근데 뭔가 김 반장님 정도의 커리어면은 뭔가 여유 있게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더 오히려 약간 그런 삶을 약간 지향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도 좀 이렇게 그 좋은 집에서 멋진 차 끌고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러려면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나한테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왔었거든. 그 소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경제적으로 좋은 그 이득을 주고 좀 뭔가 축적할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혹했다가 봤는데 이러려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음악적 방향성하고 완전 맞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컨트랙트였기 때문에 되게 고민하다가 나는 그냥 내 갈 길로 가겠다고 선택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와 음악을 하면 저렇게 못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고 자기 음악이 정말 몰입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기회들은 온다. 그건 단지 선택의 문제지. 나는 내 음악을 좀 더 코어 있게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뭐 액티브 푸어를 선택해서 가는 거지. 뭔가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기쁨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상당한 기쁨이거든. 내가 볼 때 그 두 기쁨을 다 가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는 기쁨을 선택했고 뭐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안락하고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면이 서는 그런 쪽을 선택했고 그건 어떤 인생의 어떤 선택이라고 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레게 컬처의 한 일원으로서 그 달과 가까운 동네에 산다는 게 나한테는 상당히 프라이드였어. 내가 본 자메이카 라스타들은 아주 그 건강한 신체와 함께 건강한 생활과 함께 자기 음악에 딱 집중해서 농사도 짓고 뭔가 이렇게 좀 덜 자본주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거든. 네네. 그래서 나도 그런 웨이 오브 라이프를 내 인생에서 구현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되게 크지. 여전히 네네. 그거는 진행 중이고 그러면서 내 느끼는 건 내 겉으로 보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그걸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맑아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내 음악이 좀 더 그 밀도가 있는 네. 그런 어떤 그루브를 계속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난 아주 만족스러워. 정말 근데 얘기하는 것만 봐도 저는 이제 뭐 대선배님이시지만 되게 소년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되게 순수한 영혼, 그러니까 뭐 똑똑하시고 겪은 것도 많으시지만 되게 순수한 영혼을 되게 잘 지켜오셨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년이 또 기분 좋네. 아 그래요? 김만현님이 이제 뭐 사회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뭔가 한국 사회 이런 거 좀 바뀌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허브. 허브 이슈가 조금 더 양지로 나와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 젊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의 어떤 궁금증만 더 증폭시키지 말고 정말 밝은 면과 네. 그러니까 순 효과와 역 효과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좀 잘 안다고 생각해. 네. 좀 덜 물질적이어도 좋을 것 같아. 네네네. 물질적일수록 좀 영혼은 좀 더 무거워지거든. 껍데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지. 맞아. 속이 없어지는 거죠. that's the point. 네. 이렇게 겉에 치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이 되게 공허해져. 네.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좀 더 덜 물질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나한테 음악이라는 게 없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까? 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각자 타고난 팔자가 조금씩 다른데 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그 인격적인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신의 작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께서 우리한테 어떤 팔자든 다 평등하게 내려주신 에이블리티가 있고 네. 인생의 어떤 그 스트러글과 어떤 플레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서 난 저 사람처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난 정말 자기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 안에 다 있거든. 네. 자기 안에 다 있어. 그런 것들을 조금 자기를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좀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좀 안다면 이 물질적인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네.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FM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네. 과연 너의 인생의 길인지. 근데 그건 굉장히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해. 나는 사실 캐시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캐시디도 네. 부모님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잖아. 넌 그 내가 볼 때 본인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 나는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놓은 자식이었어. 그래 뭐 기대를 안 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 혼자 하는 걸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뭐 캐시디 같은 경우 전쟁을 치르긴 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애굽에서 출하기 위해선 네.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런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걸 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면 네. 아주 좋은 인생, 뿌듯하다, 즐거운 인생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앞으로 이제 김만현님의 뭐 계획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뭐 김만현님과 윈디시티라든지 김만현님 솔로라든지. 지금 윈디시티를 지금 시작했고 네, 다시 뭐 싱글 내시고 하셨죠. 지금 4기면 뭔지 5기면 뭔지 그런데 아무튼 다시 꾸려서 네. 아주 재밌고 멋진 친구들과 네. 윈디시티를 다시 그 윈디시티오가 출항했지. 다시 또 레게로 좀 딥한 레게로 들어가신 것 같던데. 지금은
한술 더 떠갖고 레게와 아프로비트로 가고 있는데 혹시 펠라쿠티라고 알아? 알죠. 네. 난 펠라쿠티 음악도 아주 좋아하거든. 네. 펠라쿠티나 토니 알렌 같은 그런 아프로비트 그런 것들을 좀 더 윈디시티식으로 한국 사람이 연주하는 한국 바이브로 조금 우리에 맞게 좀 바꿔서 연주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윈디시티는 레게하고 아프로비트 두 축을 한국인이 연주하는 레게 아프로비트 그게 밴드의 어떤 방향이고 또 하나는 나주에서 기타 치는 김세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하는 락 밴드가 있어. 네. 생기복덕이라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생기복덕은 그 이름을 짓게 된 거는 우리나라 굿 중에 그 만신이 이렇게 서갖고 하는 굿이 있고 네. 그건 주로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큰 무당이었을 때 그런 거고 남자는 앉아갖고 이렇게 그 징하고 장구를 치면서 하는 안중굿이라는 게 있어. 네. 거기 아주 기본 장단이 생기복덕이라는 장단이 있어. 생기복덕 이거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 전통 문화가 너무 좋은 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그루브 하나에도 생기복덕이라는 아주 바이탈리티한 이름을 부여해서 그걸로 어떤 그루브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왜 우리한테는 전달되지 않고 그냥 끊어져 버렸을까 그게 너무 아쉽거든. 그래서 그 생기복덕이라고 하는 그 장단도 너무 재밌고 해서 밴드 이름을 생기복덕이라고 짓게 됐지. 그 밴드의 의미는 온고지신 같은 거야. 옛 것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서 그 두 밴드를 지금 하고 있어. 그건 좀 더 한국적인 사운드 뭐 이런 루츠, 그치. 한국 루츠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있겠네요. 코리안 루츠 락. 거기에 그 박범태라고 하는 그 동해안 별신구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랑 또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굿적인 느낌인데 락이랑 섞인 그런. 아직 그것까지는 못 파봤는데 오늘 바로 이따 파볼게요. 네. 생기복덕 치면 음악이 나와. 네네네. 아주 괜찮아. 노다웃이죠, 노다웃. 나는 그 캐시디가 아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완전 멋있어. 저희가 이제 스무스톡 공식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약간 힙합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힙합의 컬처에서 약간 물질적인 거지만 막 여자,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약간 주로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돼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김반장님이 생각하시는 되게 제일 퍼펙트한 이성관 이성을 볼 때 어떤 거를 중요시 하세요? 이성을 볼 때 엉덩이하고 가슴. 힙합이신데요. 힙합이지. 네. 힙합이지.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봤고 지금은 같이 뭔가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루츠레게 같은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가슴과 엉덩이가 너무 좋았거든. 그런데 뭐 지금도 싫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건강하시니까 또 그것도 좋지만 이 삶의 어떤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좀 더 서로가 만나서 좀 건강한 삶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나는 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힙합에서 뭐 돈, 여자, 섹스를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인간의 본능 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숲에 가면 어떤 나무는 이렇게도 자라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도 자라고 하잖아. 다 그 똑같지 않잖아. 뭐 획일적이지 않잖아. 자연은 난 구판에서도 느낀 건데 구판이 시작되잖아. 그럼 동네 사람들 와갖고 저쪽에서 막 술 먹고 막걸리 막 싸워 막. 그리고 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야 저것도 굿이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껴안고 울어. 뭐 그렇게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갖고 그건 도덕적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각자가 그 지금 자기의 어떤 계절에 맞게 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 네네. 그래서 뭐 그게 뭐 섹스와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네. 뭔가 이렇게 나처럼 약간 좀 달동네 스타일이면 달동네로 가고 그 좀 조화롭게 있고 서로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난 봐.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각자 자기가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난 그렇게 보여지거든. 네. 그래서 뭐 물질적인 거라는 게 나쁘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너무 빠져들면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네. 무거워지니까 그게 뭐 문제라면 문제겠지. 김만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어떤 게 성공일까요? 성공? 네. 성공. 이거 얘기 잘하고 싶은데. 성공. 자기가 느끼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네. 나는 주변에 연예인 친구들도 많거든. 네. 근데 주변에서 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혼자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네네네. 자기 삶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성공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야가 더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근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순환을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을 자기가 계속 느끼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더 열리고 네.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이전에 막 나 저거 너무 싫어 이런 것들이 좀 점점 없어지고 그런 게 난 성공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네.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각이 더 좋아지고 네. 뭔가 좀 되게 힙하고 슬릭한 어떤 그런 네네. 스타일을 계속 좀 내는 네네. 난 그런 어른이 좀 되는 게 꿈이야. 슬릭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나오는 EP가 슬릭이거든요. 아, 그래? 좀 물고 있는 슬릭이 약간 단어 같은 거여가지고 약간 슬릭은 way of life. 약간. 그치. 네. 슬릭은 슬라이 앤 패밀리 스톤이 있을 때부터 쓰던 슬랭이야. 어떤 거요? 슬라이 앤 패밀리 스톤. 슬라인? 슬라이 앤 패밀리 스톤 알아? 그게 뭐예요? Dance to the music. 네. 이 음악을 만들었던. 네네네. 밴드 같은 밴드 이름이구나. 그 소울 밴드인데 네네네. 그때부터 쓰던 네네네. 단어인데 그걸 또 그 슬릭리인가? 누구지? 그 슬릭 릭? 슬릭 릭이 그걸 따갖고 또 썼잖아. 맞아요. 슬릭은 또 우리 때 또 아주 힙한 단어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멋있는 슬릭 뭐 이런 거 있지. 안 해? 진짜요? 저 야만 이번에 슬릭을 가져오려고. 그래? 이거 슬릭한데? 약간 옷 오늘 좀 슬릭한데? 약간 이런 그 되게 다 통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막판에 와가지고. 근데 감사합니다. 그 홍보까지 해주시고 약간 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김반장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명예는 어느 정도의 명예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보다 더 유명하시길 원해서요, 아니면 이 정도면 좋다, 아니면 오히려 막 덜 유명해도 좋다. 뭐. 명예라는 게 유명세라. 유명세, 페임을 따졌을 때. 그 전에 그 불후의 명곡도 나가고 나 혼자 산다 나가고 그랬을 때 그 전에는 밴드가 그래도 인디씬에서는 좀 유명했으니까 대학로나 홍대 가면 사람들이 적당히 알아보고 약간 이렇게 좀 가오도 잡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데 사인해달라는 거야.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이제 애인이랑 막 이제 놀려고 하면 갑자기 와갖고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근데 그게 뭐 싫은 건 아니었는데 뭔가 내가 이 시간만큼은 좀 이렇게 둘이 같이 있고 싶고 내가 의도한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받는 건 좀 되게 어렵더라고. 사람들이 적당히 알아봐 주는 건 재미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하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떤 면에서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밝게 웃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 날 보고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무서워하거나 막 찡그리는 게 아니고 다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또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 어떤 유명세가 지금은
내 유명세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길거리 걸어 다녀도 되게 편하고 지금 정도 좋아. 근데 나는 내 얼굴이 알려지는 것보다 음악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 얼굴을 뭐 이렇게 알려질 만한 얼굴도 아닌데다가 그 음악가로서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좋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면 그리고 자기 어떤 인생의 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내 어떤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면 뭐 더없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우리 밴드의 음악이 더 유명해지는 게 더 나한테는 그게 좀 더 유명세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 분명 그렇게 더 되실 것 같아요. 저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저만 해도 되게 광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하나님의 고마워. 이번 팟캐스트 보고도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또 듣고 막 많이 빠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뭐 슬라시아이.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팟캐스트 이제 처음 보는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장시간의 어떤 인터뷰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캐시디가 나는 되게 좀 슬럼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엘리트였다는 거에 충격 먹었고 지금 이게 지금 이 그루브가 그런 데서도 나오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그런 어떤 연민도 들었고 그렇지만 자기 갈 길을 잘 갖고 있구나.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고 옵스탄트에서 하면서 뭐 너무 기뻐. 내 얘기를 이렇게 좀 가감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시시하는 그런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지난 과정과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좀 짚고 넘어간다? 그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배가 고프거든. 근데 지금은 아주 어떤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기분 좋고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고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어떤 채널인지 좀 찾아봤거든. 근데 다들 엄청 옷도 되게 잘 입고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처럼 이렇게 옛마을 모자 쓰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지. 제일 힙하세요. 확실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음악을 하니까 뭐 그런 거지. 음악을 안 한다 그러면 시골에 사는 그냥 뭐 시골 총각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좋은 줄 초대해 주셔갖고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궁금해 해주시고 그래갖고 참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뭔가 여태까지는 시즌 1이어가지고 제 인맥 위주로 많이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처음 뵙는 이제 대선배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음악 공부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일단 음악부터가 너무 이분이랑 내가 인터뷰를 하게 되다니 하면서 너무 되게 기대가 됐었고 또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너무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갖고 또 많은 영감이 됐고 그래서 저도 되게 영광입니다. 진짜. 나도 이 자리가 나한테 또 어떤 새로운 영감을 또 불어넣는 것 같아서 이 바이브를 조금 간직해갖고 작업할 때 좀 한번 풀어내보고 싶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저희도 뭔가 잠깐 넣던지 막 이럴 수 있게. 좋지. 그리고 댓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힙합도 그렇고 뭐 밴드도 그렇고 뭐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나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음악을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어떤 뭐 교육 제도라든지 누구의 어드바이스는 믿으면서 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까?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인데 평생 자기랑
같이 가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을 갖는다면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만이 자기를 안다. 네. 옆에서 친구들이 조언해주고 뭐 선생님들이 얘기해줄 수 있지만 결국 자기의 음악은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의 그룹은 자기가 한다고. 네. 예. 그러니까 잊지 마. 맞아요. 충분히 좋단 말이야. 예. 슬라시아이. 예. 어쨌든 여러분 저희 이제 시즌 1이 올 이번 김만장님 화를 마무리로 이제 종료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짧고 자극적인 컨텐츠가 이제 난무한 세상에서 좀 진솔하고 딥한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제 곧 시즌 2가 또 재편성돼서 시작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대선배님 앞에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앨범이 지금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슬릭 EP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음악인으로서 활동을 좀 하다가 다시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슬릭. 스무스톡 PKS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릭. 피캐시디. 예. Let's go.